네, ESG 투자자문입니다. 오늘은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국이 최근에 세금을 감면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영국의 금리라든지 그 파운드화 가치가 좀 많이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영국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장기 그래프긴 하지만 이제 70년대부터 보시면은 영국은 대부분 에너지 업체, 대부분이 아니죠. 에너지 업체, 그 다음에 전기, 다 민영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민영 기업이 가격을 정책하는 형태라서 원자재 가격 올라가 버리면 그냥 그대로 올려버립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한전에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가격을 어느 정도 막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한 1000파운드대 초반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5000파운드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4000파운드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한 달에 내야 되는 그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4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영국 가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형태든지 이 에너지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에 이런 이제 좀 사태가 좀 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에너지 가격은 아시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거를 이제 보조금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한 2,500파운드 정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계의 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세금은 덜 걷고, 세금을 늘리는 건 아니고 국채 발행을 해서 이 부분을 메꿔주겠다. 예, 요게 지금 영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거시 데이터를 좀 영국 부분을 보면요. 이건 이제 주택 가격인데요. 할리팩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집값 수준을 나타내는 그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미국은 주택 가격 살짝 지금 빠지고 있고요. 영국도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좀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경기 침체다, 아직까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영국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지금 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거시 데이터가 있지만 재정 건전도를 봤을 때는 사실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요거를 이제 많이 이제 보시거든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영국은 아시겠지만 70년대 말에 이제 IMF 겪었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 비율을 쭉 줄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뭔가 이제 에너지 가격을 보존해 주겠다. 이게 사실은 이 국가 부채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만만한 미션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 비율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국채 발행 더 하겠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100%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유럽에 있는 이태리가 한 120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국가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는 사실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충분히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임팩트도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운드화 이제 가치를 보시면은 파운드화는 지금 이게 지금 녹색이 파운드화인데요. 파운드화가 지금 이게 파란색이 이제 유로화고요. 이제 달러 대비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로화가 지금 1을 깨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유로화도 급락을 하고 있고 파운드화는 이제 더 많이 빠진 거죠.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예. 그래서 파운드화는 유로화 대비해서도 더 많이 빠진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다
달러 강세인 상황이라서 다 상대 통화가 약세인데, 특히나 이제 지금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영국이 이런 국채 발행 더 하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더 많이 지금 파운드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국의 중앙은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이 중앙은행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냐. 뭐 길게 놓고 봤을 때 영국의 이제 파운드화는 그 과거에 이제 기축통화였습니다. 언제 기축통화였냐면은 미국이 급부상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숫자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1945년도 요까지는 그 파운드화가 굉장히 이제 기축통화로서 그 5달러인 거죠. 1파운드가 5달러 정도의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이제 파운드화였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이제 그 미국 달러화가 이제 기축통화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1에 근접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영국의 파운드화는 그 영광스러웠던 대영제국,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으로 어찌 보면은 이제 서구권에 이제 제일 그 강력했던 이제 뭐 제국이 이제 그 끝나면서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그 모습을 좀 그리는 큰 틀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렇게 5파운드, 그러니까 5달러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 폭등, 결국은 지금 계속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추이를 지금 영국하고 미국을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게 점선이 미국이거든요. 이 파란색이 영국인데,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쫓아갑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뭐 올리면은 후행해서 올리고, 뭐 미국이 또 올리면 올리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영국은 지금 유로화를 안 쓰고 사실 파운드화를 계속 고집해서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유로화가 탄생했을 때는 그 영국이 유로화에 가입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영국이 궁극적으로 이제 그 유로화를 안 쓰고 파운드화를 쓰게 되는 거는 사실은 얘네들의 경제적인 사이클이 다른 유럽 국가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을 많이 따라간다고 얘들은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파운드화를 고집해서 계속 쓴 거고, 이제는 이제 그 브렉시트를 통해서 아예 그 EU, 유럽연합 자체를 탈퇴했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하고 동조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갈 이유도 없고요. 갈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경제적 사이클이 미국하고 더 동조하기 때문에 금리도 역시나 이제 미국이 올리는 만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더 이제 강도 높게 이제 그 영란은행도 지금 올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뭐 정치적인 배경, 뭐 영국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양당 정치에 좀 복잡한 이제 정치 체계가 있는데, 영국의 정치 체계에서 지금 그 이분이 이제 리즈 트러스라는 이제 영국 78대 총리가 되시겠죠. 9월 6일에 보수당에서 이제 그 출신인데 이제 취임을 하셨고, 영국은 2010년 이후로 다 보수당, 컨서버티브 파티가 지금 집권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노동당이 잠깐씩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수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보수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친미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거 말고 일단은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보수당이고, 이 보수당을 그 지지하는 대부분이 이제 중산층이거든요. 영국의 중산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 이제 사상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우리가 도와서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보시면은 미국하고 손잡아서 세계 평화를 구원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닥터 후라는 뭐 지금 한 50년이 훨씬 넘은 드라마죠. 이제 BBC 드라마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 애들하고 합쳐가지고 세계 외계인 침입을 침입이 오면 이제 방어하고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신비한 동물사전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랑 같이 손잡고 이제 먹을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같이 간다. 그래서 이번에 이 리즈 트러스의 이제 공화당 그러니까 보수당 캐치프레이즈가 Build Back Better였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재건을 하겠다. 이게 이제 얘네들의 이제 목표였는데 2020년에 바이든이 얘기한 거의 캐치프레이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더 나은 재건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정신 승리로 갈 겁니다.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서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보수당이 민중을 이끌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 거냐, 여러 가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 파운드화는 하드 커런시입니다. 하드 커런시는 이제 IMF SDR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뭐냐면 이제 안전자산 통화라는 거죠. 그래서 유로화나 엔화나 이제 달러 같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글로벌리 통화되는 이제 안전 통화기 때문에 영향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강세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상황이 더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물가를 잡아야 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영란은행은 지금 영국 정부는 지금 민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너무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버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확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확대한다는 거는 결국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유럽의 선진국도 에너지 위기는 똑같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물가를 어느 정도 잡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확대할 거다. 그러면은 걔네들 국채 더 발행해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커런시, 통화의 가치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각세 속도가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와 무관하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 가속화로 인해서 다른 애들이 다 금리를 인상 가속화했기 때문에 달러 강세의 속도는 좀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